CNN의 그 테드 터너인가요? 이 회장이 이게 원래 가난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목표를 쓰는데 평생 이룰 수 없는 목표를 크게 잡으라. 아버지가 맨날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목표를 크게 잡았는데 얼마나 크게 잡았냐면 지뿔도 아무것도 없는데 난 방송국을 제일 크게 만들겠다. 그렇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CNN 회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에서 많은 부자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 되는 이 플랜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목표, 생각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여러분 잠재의식에 집어넣어주면은 자동으로 부자 되는 건데 돈 걱정 없는 건데 그냥 쉽게 부자 되려고 빚내가지고 투자하면은 정말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힘들게 평생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삼가하셔야 됩니다. 빚투에서 빚내서 단타까지 치면은 확실히 골로 가는 겁니다. 빚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취직하기도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금융 파산자가 돼가지고 정부가 주는 조금씩 정부가 보조해주는 그거 받아먹고 살면 그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은 그 오래전 그 노마의 그 바빌로니아 성을 질 때도 있었다는 거야. 그때도 사람들이 빚을 내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도 융자를 잘해줬대요. 담보는 뭐냐? 몸땡이. 몸을 어디는? 나를 팔으라 이거야. 그리고 빚을 서가지고 막 쓰고 그러다가 빚을 못 갚으면 몸이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죠. 그때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을 짓다가 성에서 태반인 노예가 죽었다는 거예요. 평균 거기에 성을 짓는데 바빌로니아 성을 짓는데 그 성에서 일한 그 노예들이 3년 반 살고 죽었대요. 떼약밭에서 그 성을 짓는데 성벽의 넓이가 말이 6마리가 옆으로 서서 달릴 정도로 넓은 성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거기서 노예가 일을 했겠어요. 결국 요즘에도 너무 개인 융자가 많은 것 같아요. 옛날을 바라보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소액 대출 많이 해주죠. 카카오에서 너무 쉽게 대출 받고요. 그거 저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거 공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빚내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다가 주식 투자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면 부자가 되고요. 배우지 않고 담다 치려고 하다 보면은 도박을 하게 돼서 거지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될래, 거지가 될래는 선택은 여러분 그거예요. 응? 여러분 선택이 그거라고요. 근데 그거 가진 돈 다 뺏겨요. 요즘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용이 지금 깡통나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 돈 다 뭔데? 빚으로다가 또 융자 또 낸 거야. 빚 내다가 융자 또 내니까 빚이 빚으니까 깡통이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빚 내다가 또 신용까지 걸면요. 이건 왕창 정말 정신적으로 엄청난 디메지를 쌓게 되는 거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사랑하는 부자빠 가족 여러분 빚투하지 마세요. 장기 투자도 안 되고요. 단타도 안 돼요. 단타도 불안해서요. 안 돼요.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주식을 꾸준히 들고 장기 투자하고 단기 매매하더라도 하나의 상승이 다 끝나도록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장중에 변동성이 심한 날 늘 손절하게 되고 조금 올라가면 뺏길까봐 얼른 팔고 나오고 그건 미친 지랄이고 걸식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매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건 자멸에 깡통 나는 게.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부자처럼 보이려고 빚내서 융자 내가지고 위제타 사거나 빨리 부자 되려고 빚내서 투자하잖아요.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빨리 부자 안 돼요. 그렇게 빨리 가는 부자가 있으면 다 부자 되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이 전부 단체로 몰려서 막 융자하고 내서 주식할 때는 돈이 잘 안 벌려요. 그거 얼른 봐야 돼요. 뭘 봐요? 융자 잔고를 보셔야 돼요. 신용 잔고를 보면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융자 내다가 또 융자를 이렇게 많이 내는구나 보는 거예요. 28조가 있었는데 18조인가? 그게 18조만 되겠냐고요. 은행에서 받은 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수치와 그 부자빠는 수없이 많은 투자가들을 오래오래 봐왔기 때문에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났다. 그러면 여지없이 거기는 상처가 많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깡통 난 거예요.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산에 가면서 등산 가면서 술집에서 모이면 전부 주식 얘기만 했잖아요. 장투잖아요. 지나보니까. 지수가 올라가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입속에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이 올라가. 은행주 같은 게. 개뿔.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했던 종목들은 요새 떨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건 중요한 지표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게 바로 상투의 징조입니다. 만약에 친구들과 주식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올라왔던 주인공 주식들은 상투예요. 아셨죠? 왜냐? 지금 술술 흘러내리잖아요. 머릿속에 꿈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꿈을 준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상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꿈이 나왔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가는 주식이라는 것을 아무리 좋은 주식도 꿈이 나오면 조정 들어옵니다. 조정이 들어왔다는 건 뭐죠?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요새 실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고 돈을 벌라고 하세요. 공부 안 하고 돈을 벌라고 하니까 가진 돈도 뺏기는 거야. 부자처럼 보이려고 여러분 정말 좋은 차 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부자들은 밖으로 보기에 부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요번에 소나타 샀습니다. 저도 외제차 살 줄 알아요. 좋은 거. 막 요새 G80 좋죠? G90 살라니까 막 1억도 넘어. 나도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차 탈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거 사서 뭐해? 전략해야지. 안 그래요? 그럼 부자 되려면 자동차도 전략해야죠.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남을 의식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 보면 전부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저렴한 차 사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매월 여러분 30%를 저축하면 떼부자 되죠. 30%. 매월 30% 저축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번 돈의 30% 저축해야죠. G72 복리의 마술. 그레이트한 주식이 복리의 마술은 여러분들을 부자로 데려다 줄 겁니다. 아셨죠? 이 G72 복리의 마술은 다음에 내 강의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여러분들 30년 동안 별로 관계없어요. 멋있는 장이, 미국장 같은 장이 언제 왔냐면 85년부터 88년까지 왔었어요.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30년 동안에 약 더블 갔나 더블?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죠. 왜 그럴까요? 미국은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연금 저축에서 전부 그 주식을 저축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갈아야 되겠죠. 우리 좋은 주식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있는 나라의 주식이 상승할 때가 곧 임박한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30년 전 같은 장이 올 거라고요. 미국 장도 이제 힘을 잃었잖아요, 보니까.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요새 재미없을 거예요. 내가 재미없다고 그랬잖아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제는. 어떤 정책이 나와도 그렇게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저렇게 스물스물 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쪽에도 또 개인 투자가들이 엄청 몰려가는 사람들이 요새 재미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마지막 불꽃을 튀겼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닥이 엄청난 코로나 바닥이 한 번만 준 게 아니죠. 코로나 바닥이 3월에 왔는데 9월에도 10월에도 다시 한 번 더 코로나가 재발급해가지고 지금 바닥이 또 만들고 있잖아요. 높은 바닥이지만 주식시장이 계속 악재가 끼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수를 땡겨줄 수 있는 종목들이 새롭게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지수가 많이 갈 모습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증권주들이 지금 우리 시장이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증권주, 대신증권 같은 거 보면 딱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악재 속에서도 대신증권이 뭐라고 그래요. 악재가 그렇게 있는데도 대신증권이 치고 나가고, 무슨 작전주 가듯 가고 있잖아요. 제약주 가듯 가는 것 같지 않아요? DGB금융이 제약주 같아요. 신풍제약 후속인가? 왜 이렇게 가죠?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을 못 보는 거죠. 너무 내가 좋아하는 종목에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건설에 너무 미쳐 있는데 나중에 김정은이 때문에 다 미쳤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크게 박살이 났잖아요, 여러분들. 현대건설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워야 돼요. 현대엘리베이터나 현대건설이 김정은이 사진 보고 그냥 전부 좋아서 날뛰었던 때가 대북주 테마가 이렇게 이뻤는데 그놈이 그냥 아작이 나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여러분이 테마주를 너무 그 인기 있었던 테마주 이때도 등산 가면서 말들이 많았잖아요. 대북 관련주들. 근데 끝내는 어떻게 됐어요? 대북 관련주가 이렇게 망가졌잖아요. 여러분들 등산하면서 또는 주변에서 모여서 엄마들이 주식 얘기하면은, 특히 엄마들이 주식 얘기를 하면은 고점이더라고. 그 산에 갈 때 엄마들이 주식 얘기하는 막 들려. 내가 누군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주식 얘기를 막 하시는 거죠. 요거는 12년 동안 1년에 매달 100만 원씩 저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이거 한번 월 100만 원 적립식을 한번 엑셀로 정리해 봤어요. 쉘석유가 2002년 1월부터 100만 원씩을 저축했더니 주수가 이제 1월에는 43주고 그 다음에 2월엔 떨어져서 83주고 3월엔 더 떨어져가지고 125주고 4월엔 더 떠서 160주고 이렇게 이제 합산이 되는 거죠. 매수량이 40주씩 사지만 100만 원에 합산이 돼서 늘어가는 건데 배당이 연말 되면 한 번씩 나오잖아요. 배당까지 합하니까 12년을 모으면 돈이 원금이 얼마 들어갔어요? 1억 2천이요.
1년에 1200만 원씩 10년이면은 1억 2천 들어간 거고 12년을 넣은 거예요. 이게 12년. 12년을 들어갔나? 그렇지. 12년을 집어넣었더니 약 1억 4천, 4백만 원 정도 들어갔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배당만 얼마나 받았냐면 4억 7천 9백만 원 배당만 1억 4천원짜리만큼 샀는데 4억 7천만큼 배당이 나왔고 총 주가 오른 것까지 합하니까 27억 7천만 원이 됐어요. 대형주도 좋은 대형주에다가 적당히 담아놓으면 20억 아니라 10억이면 어떻고 여러분 10년 동안 1억 2천 넣어서 5억이면 어떻습니까? 은행 이자가 0.8%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전빵으로 저축하고 은행에 집어넣으시면 0.8% 1%도 안 나오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금리가 우리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돈이 2%씩 줄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배당과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종목을 잘 골라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단타로는 여러분들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쉘쇼기를 한번 쭉 2002년 1월부터 한번 매월 월 말에 100만 원씩 사보라고요. 그런 가상 연습을 해보면서 투자 플랜을 짜야 되겠죠. 그죠? 이게 만화가 전에 한번 그려봤어요. 이번에 공모주 요새 열풍이 불어서 공모주를 못 사니까 5천만 원의 결혼 자금을 가지고 그냥 첫날 30만 원에 그냥 5천만 원 샀더니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이 신랑이 처음 주식했으니까 환불 안 되냐고. 환불은 안 돼요. 예. 말풍선이 잘못됐네. 예. 환불이 제일 중요한 건데. 반품. 괜찮아. 자기야 우리 처음 샀으니까 소비자 보호원에 환불 가능할까. 신부가 그러네요. 주식은 반품이 안 됩니다. 주식은 인정이 없습니다. 주식은 내 머릿속에서 답이 나올 때 들어가면 여러분들을 뺏어간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만 아세요. 주식이 정답이 나오면 무조건 그건 오답입니다. 이 사람은 내일 따상이라는 걸 생각하고 샀을 거예요.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내일 30% 먹으려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샀어요. 그럼 내일 30% 먹여줄 놈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그건 없어요. 그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답을 구하고 주식을 합니다. 모든 투자가 답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그 본드 사기 사건 있잖아요. 옵티머스인가 뭐. 그것도 다 답이 나왔던 거죠. 은행보다 많이 줄게. 3% 4% 줄게. 근데 걔들이 뭘로 3% 4%를 벌어다가 여러분을 3% 4% 줬겠냐고요. 결국 폰지 사기 폰지. 이해가시죠? 금융 사기라고요. 다.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많은 이윤을 준다 그러면은 정답이 나온 그런 펀드는 다 사기야. 여러분들 정답 나온 건 금융 피라미드 폰지지 뭐야. 정답은 없다는 거죠. 투자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야. 정답이 없는 곳에 외려 위험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미련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사람이고요. 야근 투자, 아는 답이 나오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오늘 여러분들 방송을 재차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너무 좋은 방송이니까 부자 되는 방법을 꼭 한 번씩 다시 듣고 주식으로 꼭 부자 되시기 바라요.